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오후에 국민의힘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 제1호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사면이다. 통합을 위한 대사면이다. 이준석, 홍준표 등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제하는 이 사면 조치를 건의하겠다라고 했고, 김기현 지도부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혁신위의 제1호 혁신안이 뭐가 될 것이냐 관심을 끌었는데, 그게 지금 이준석에 대한, 홍준표와 이준석에 대한 징계 해제다라는 소식이었고, 이뇨한 위원장은 이 제1호 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제는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는 이 이준석에 대한 사면,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 주장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에 대해서 이준석과 홍준표의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재원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혁신 1호 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 장소를 나갔습니다. 이 정치권 인사들과의 저녁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 장소를 나갔다가 일찍 잠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 일찍 잠이 깨서 이 송원재 TV 댓글도, 그러니까 제 댓글 중에는 제 송원재 TV 멤버십 회원님들의 댓글도 있고, 또 이 구독자님들의 댓글도 있고, 또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또 시청을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이 댓글들을 또 찬찬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송원재 TV, 송원재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서 많은 그 회원분들이나 이 구독자분들이 해주시는 그 댓글을 제가 새겨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도 있고, 또 약하게 말해도 제가 강하게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그걸 새겨서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빠르게 짧게 방송을 하면서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뇨한이 이준석이 사면 부분을 들고 나온 것, 제1호 안으로 이 들고 나오는 것이 좀 예외이긴 한데, 이것도 어차피 혁신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과 유승민을 도려내는 마지막 절차다. 이뇨한은 물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측에서는 이준석과 유승민에 대해서 달래기 끌어안기에 진심으로 나서게 될 겁니다. 아마 이준석은, 유승민은 몰라도 이준석은 이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것을 아마 더 잔류하는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이준석을 도려내기, 왜 제가 이 마지막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또 한 가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보름여 넘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많은 이 지지층 당원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정말 문제가 있다. 김기현이 사퇴를 해야 한다. 또 이뇨한 혁신안, 이 혁신위는 또 뭐냐? 이뇨한은 또 뭐냐? 혁신위원들은 또 뭐냐? 이뇨한 혁신위도 모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당원을 포기해야겠다, 탈당해야겠다,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분통이 터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원재 TV를 통해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목소리는 댓글을 달아주시든 달지 않든 많은 분들, 제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저하고 공감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이 정치 현상, 시사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에 있는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시사평론, 이 논평을 듣는 많은 단체들, 특히 정당들,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이 송원재 TV에서 만들어진 이 여론을 참고하기를, 이 여론의 압박을 받기를, 이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송원재 TV에서 만들어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이 여론이 실제 시사에서,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원재 TV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다시피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한, 또 보수 우파의 바람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는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역사적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 승리, 이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이미 총선 국면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많은 부분들을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인내와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분통 터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여권 전체가 조율해 가면서 승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제 송원재 TV를 듣고 참고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그걸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비판할 뿐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송원재 TV를 참고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가급적이면 송원재 TV를 많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송원재 TV에서 만들어진 이 여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멤버십 회원으로도 많이 가입해 주시라,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라 이렇게 부탁도 드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총선 승리가 지상 과제라면 국민의힘 대통령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과 이 분석하는 것과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가 거침없이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여러분들과 언제나 눈높이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면 저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론의 힘으로 강압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재판부의 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의 판결도 저 재판부의 판사들의 판결을 강제할 방법은 여론밖에는 없습니다.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 판사의 판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비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판할 것이 있어도 때로는 자제하고 또 비난할 것이 있어도 때로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기현 사퇴하라. 인요한 사퇴하라. 혁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기현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를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인요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의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또 댓글을 남기시지 않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추정해 봤습니다. 김기현, 인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김기현이 사퇴하고 나면, 인요한이 사퇴를 하고 나면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김기현 자신이 지금 사퇴하고 싶다라고 해도 사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하기 전에는 김기현은 사퇴할 수도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혁신위로 가야 하고 인요한이 자기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또 살려내는 다른 방법, 조율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의 문제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사퇴시키고 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여권 전체를 조율해 낼 수 있는 김기현의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안 없이 민주당은 몰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평을 대안 없이 하게 되면 무책임해지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도 김기현 사퇴, 인요한 사퇴를 외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걸로 또 그러면 여론의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사퇴하지 않아도 김기현이나 인요한이 정신 차리지는 않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김기현이 자신 사퇴를 이야기하는 방송이나 언론은 보지도 않습니다. 인요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 왜 대안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주장하고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서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김기현 사퇴, 혁신위 해체, 인요한 사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소중한 여론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득력의 문제입니다.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이 혁신 1호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인요한이 왜 혁신위원 일부가 그러니까 이 공천에 대해서 1호안으로 내놓자라고 하는데 인요한이 고집을 했고 인요한이 이 통합 차원에서 이 사면 조치를 1호안으로 내놓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인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인요한이 이 혁신 1호안을 내자마자 이준석과 홍준표의 반응이 나왔고 김재원까지 김기현 지도부는 뭐 여러 명이 나서서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김기현 지도부는 이렇게 빠르게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까? 이준석이나 홍준표, 김재원은 어떻게 저런 반응을 내놓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다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인요한이 이 혁신 1호안을 내고 난 다음에 각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이준석 사면보다 오히려 더 TK나 PK의 다선 의원들, 스타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서울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계획 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요한도 알았던 겁니다. 김기현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는 주호영이 있습니다. 소위 4선급 이상 이렇게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 서울에 출마하는 이런 희생을 해줘야 한다. 이게 사실은 혁신 1호안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인요한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기현 지도부와 협의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혁신 1호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해버리면 혁신위는 자동 해체입니다. 인요한은 뭐 자동 사퇴입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1호안부터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혁신위는. 그러면 뭐 12월까지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호안을 도대체 무조건 최고위에서 받아야 하는데 뭘 낼 것이냐. 한참 이렇게 조율이 필요한 이준석이 지금 뭐 신당을 만든다, 탈당을 한다, 저렇게 쇼를 벌이고 있는데 조율이 좀 더 필요한, 묵혀둘 필요가 있는 이 통합 사면, 이 안을 꺼낸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합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요한이 이 부분을 꺼냈고 대신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제 영남권 중진들의 서울 출마, 사실은 김기현이나 주호영이 서울 수도권에 출마 경쟁력이 없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호영은 몰라도 또 김기현은 불출마가 불가피합니다. 김기현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게 1호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곧 혁신위에서 김기현을 비롯해서 영남권 중진들의 이 험지 출마 이걸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김기현, 주호영 모두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요한이 그 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준석의 솔직한 마음은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서 신당을 하기도 어렵고 또 유승민과 같이 신당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무소속으로 지금 서울 노원이 아니고 대구에 출마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자신을 따라 나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될지 전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서 노원에 이 공천을 받는, 공천을 바로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 경선에는 나가는, 이걸 이준석이 노리고 있는데 이준석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1월, 2월 들어서 자신을 말려 죽이는 상황입니다. 공천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제 당을 떠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이준석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뭐 아버지 친구다 해서 뭐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은 이준석 자신이 유승민보다 뭐 당대표도 됐고 더 위고 신당을 만약 한다면 자기 주도로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유승민도 싫고 또 서울에서는 지금 소위 이준석이가 반윤석열 이런 주장 메시지를 내면서 서울에서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오는데 역선택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 나가게 되면 대구에서 이준석의 이런 태도가 먹혀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구 TK 지역에서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내부 총질, 저런 짓거리를 하고 그게 대구에서 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지금 이 색깔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용이할 것이냐라는 것도 뭐 대구 시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이준석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혁신위에서 이제 이준석을 사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의 반응이 그러면 뭐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원인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라고 하는데 양두구역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내부 총질을 한 이준석이 반성을 해야 지금 사면을 해줄 똥 말똥 뭐 이런 것이지 이준석이 이런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태를 악화시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역시 이준석의 속마음이 들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은 당에 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준석을 말려 죽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에 그대로 두면서 공천을 주지 않는 방법은 이준석이 뛰쳐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이 혁신안 1호안은 최고위원회에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게 되고 인요한이 나서서 혁신위가 나서서 이준석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끌어안기를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준석이 이제 1월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12월쯤에는 자기 스스로 이 탈당을 하는 그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한 것이다. 이준석이 나가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전망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이준석이 탈당을 하는 경우 유승민과 뭐 탈당을 하는 경우 같이 하든 따로따로 하든 거의 지지율의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이 인요한은 나서서 이준석을 달래고 또 최고위원이나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이준석 말려 죽이기에 들어가면 이준석은 12월에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준석은 아마 무소속으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겁니다. 그래도 이준석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구는 어렵고 서울에서 그래도 뭐 비벼보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유승민과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정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이준석에게 후보 경선의 기회를 주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 게 이게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힘든 것입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내부 총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을 한편에서는 달래고 한편에서는 말려 죽이는 이 양동작전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도려내기 위한
최후의 절차,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홍준표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홍준표가 뭐 총선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자기는 김기현과 이제 손절한 지 오래다. 사면은 바라지도 않는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자기를 징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홍준표의 가장 단점입니다. 감정을 하나 제대로 조율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인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홍준표와 이준석과 유승민의 공통점은 지금 패악질하는 겁니다. 감정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 조율이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 뭐 화를 내고 이런 것 이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대표까지 한 홍준표가 내년 총선은 자기는 모르겠다. 알아서들 하라. 총선 이후에 새로 이제 당선되는 사람과 자기는 차기 대선을 도모하겠다. 이런 소리가 어떻게 당대표를 한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뭐 죄를 지어냈다.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는 홍준표가 수해 골프를 치고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다고 쇼를 하고 사과는 왜 했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왜곡을 하고 이렇게 가벼운 처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어둡니다. 김기현 사퇴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인용한 사퇴 혁신위 필요 없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감 또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송원재 방송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낸 이 여론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김기현을 사퇴하라라고 해서 김기현이 사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혁신위를 해체하라, 인요한 사퇴하라라고 해서 인요한 혁신위가 해체될 수도 없습니다. 1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천위도 만들어지고 선대위도 발족을 하게 될 겁니다. 송원재TV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여론, 적어도 여권 내에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설득력 있게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